안녕하세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귀등돈입니다. 네, 연기 꿈나무 이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요정 임명기입니다. 저희끼리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또 좋은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여솔 박지연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 여솔은 저희 인터뷰도 몇 번 해주시고요. 그 상속 증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계시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시작하자마자 대놓고 세무회계 여설 포털에서 세무회계 여설 검색하시면 박지연 세무사님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아름다운 상속에 대해서. 아름다운 상속. 저희가 아름다운 상속이라는 거를 상속증여 사업부의 이제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게 된 계기가 상속세 신고랑 증여세 신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상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상속만 있구나. 네.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네, 정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이기도 한데 돈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아름다운 상속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해서 상속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미리 뭐 사전 증여라든지 이런 설계들을 저희가 컨설팅 해주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요. 그런데 경험들이 또 쌓이다 보니까 또 고객분들이, 납세자분들이 저희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저희 사업부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상속이라는 게 저도 그 얼마 전에 한 작년부터인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유언장도 잘 써야 되고, 네. 상속세가 뭐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이렇게 대비도 좀 하고, 뭐 외국 같은 데는 그게 또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갑자기 좀 그때 닥쳐서야 뭐 좀 해야 되고 부랴부랴 하는 처지라서 좀 이제 인식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선도하시는 또 세무회계 여솔이니까 네. 저희도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지금 상속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런 집들 괜히 상속으로 인해서 네. 뭐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더 네. 뭐 재산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싸우기도 하고 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증여도 좀 잘해야 되고 상속도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뭐 세무사님한테 아주 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막 자랑하더라고요. 뭘요? 뭐 몇십억 상속. 받았다고요? 아니요, 받을 것 같다고. 네. 제가 한 10년 상속자셨구나. 네, 10년 넘게 그때 막 무슨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네,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 무렵에 제가 막 몇십억을 상속받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상속 분쟁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쵸.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아직 뭐 상속도 네. 안 됐고 네. 그냥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네. 상속 얘기 뭐 어쨌든 좀 이따 또 해보고. 증여부터 한번. 네. 일단은 상속하기 전에 일단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당장 겪어야 될 일들. 네. 뭐 작은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일단은 애들 먼저 얘기해보면 네. 애기들 또 키우시잖아요. 네. 미혼이신 줄 보셨지만 설마 저 욕먹는 거. 네, 깜짝 놀라셨죠. 애가 있으세요. 셋이요. 근데 애기들 보통 이제 태어나면 통장 만들어주는 경우가 요즘에 좀 있잖아요. 네. 그 통장이 뭐 요즘에 통장 개설도 좀 까다로워지고 그런 게 있어서 괜찮나? 이렇게 네.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애기들 통장은 가능한 빨리 만들어주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일단 부모님이 자녀들의 용돈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통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이제 뭐 용돈이라든지 뭐 증여할 자금을 주시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증여세 절세 측면에서도 좋고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투자라는 거를 배우는 경제 관념을 배우는데도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잘 활용하면. 세뱃돈 뭐 엄마한테 맡겨놔라 이러면 다 사라지잖아요. 진짜. 네. 꼭 통장에 넣어주고 네네네. 용돈도 주기적으로 주면은 거기다 모아주고. 그렇죠. 네. 그게 증여세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일단은 그렇게 용돈을 통장에 넣어주면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증여는 맞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맞는 거고 대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여세 신고를 만약에 하시면 이 자금이 나중에 뭐 금융 상품 같은 데 가입을 해가지고 운용 수익이 난다거나 할 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소득이 되는 거죠. 어허. 증여 금액 자체도 뭐 그 공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10년간 2천만 원. 네. 성인이면 성인이면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그 무슨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절세 플랜 세워놨는데 하고 지금 계신가요? 들어보니까 약간 제가 지금 절세 플랜을 잘못 세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저는 아이 태어나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거기다 이제 세뱃돈이나 이런 거 네. 주고 있고 몇 년 동안 줬는데 꽤 모였어요. 지금 한 뭐 몇백만 원 모였죠. 그것만 그렇죠. 네. 쌓아놨는데 제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안 이건 되는 우리 건데? 증여가 안된 아이를 건데? 위해 주는 통장에다 해놓고 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통장에다가 네. 넣어놓은 거예요. 아하. 저희만 알고 있는. 다시 네. 해야 되겠네.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애기 통장 만드시고 네. 애기 이름으로 모아놓은 신돈을 주면서 증여로 네. 봐서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체를 하면 네, 될 것 하면 같아요. 되죠. 네. 일단 통장은 만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펀드를 하나 가입을 했거든요. 아이 이제 적립식 펀드. 네. 네. 첫 돌 때 그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돌 선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펀드를 줬는데 시장이 좀 너무 좋아져가지고 수익률이 막 10% 20%씩 막 나온 거예요. 네. 어린이 펀드 들었는데 그건 애기 이름으로 하신 네, 거죠? 그건 아이 이름으로. 무슨 펀드인지는 공개 공개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네, 돼요. 그쪽에서 좀 이렇게 그죠? 그쪽에서도 좀 비밀리에 좀 꺼리는 펀드더라고요. 너무 알려질까 봐. 그럼 좀 알려주세요. 주니어 경제 박사라고 회사 이름은 제가 알겠네. 검색해보면 다 나오겠는데. 근데 그때 제가 20% 수익률이 엄청난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 20%까지 아, 갔는데 예전에? 요즘에 약간 이제 네, 좀 좋지만.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펀드 가입할 때 그 운용사에 계신 분이 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수익이 나는 거는 이 증여세 대상은 아니고 네. 이 넣는 것만 한 달에 지금 10만 원씩 네, 내는데 불입하는 거. 넣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데 뭐 한 달에 10만 원 내면 뭐 10년에 2천까지는 뭐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입은 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뭐 10살 좀 넘겠죠. 그때 되면은 어떻게 할까 저도 막연하게 생각은 갖고 있는데 요건 한번 나중에 세무사님한테 네. 또 플랜을 또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까지는 정말 문제가 없는데 거기 넘어가 버리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때 2천을 주더라도 네.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네. 기록이 남으니까. 그쵸. 신고를 해주시는 게 그래서 좋죠. 거기까지 난 여기까지 공제 받았다라는 기록이 네. 되는 거죠.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은 10살까지 2천, 20살까지 2천, 또 4천만 원. 2천, 네. 그 다음에 성명이 되면 뭐 20살부터 30살까지 까지 또 5천. 5천만 원. 네. 한 9천 정도는 일단 세금 없이 줄 수 있겠네요. 거의. 그리고 뭐 30살이 되면 30살 됐을 5천이 때 또 되니까 그럼 1억 4천이죠. 40살까지 안 준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1억 4천까지 그쵸. 뭐한 30살에 전세 자금 정도는 충분히 조금 보태줄 수 있겠네요. 전세, 네, 요즘 전세값이 네, 너무 아, 비싸서 그것도 그러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안 되고 네. 지방에서 그래도 그래도 30살에 1억 4천을 한꺼번에 주려 그러면 증여세가 그래도 거의 한 800~900만 원 정도 800만 원 넘게 나올 텐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세금 하나도 없이 네,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세금 없이 돈이니까. 주는 방법이 그런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 더 얹어서 주면 세금을 조금 주면서 네. 최대한으로 증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플랜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0살이 되면 아마 그 1억 4천이 1억 4천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수익이 맞아요. 불어나 발생이, 있겠죠. 네, 근데 될 테니까. 어쨌든 준 다음에 난 수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없는 아니니까. 거죠. 네. 제가 한 3년 4년쯤에 전세로 제가 잠시 어떤 오래된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집주인이 20대였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 부모한테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 오래된 아파트 산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차액이 갭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 네. 뭐 갭이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 집이 지금 2배가 뛰었어요. 시세 차이. 이제 거의 재건축을 직전에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부모한테 4천만 물려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대상도 아닌데 네. 한 몇 억을 번 거예요. 그럴 수 이거는 네. 그러니까 증여세 대상은 아닌 거죠. 네. 세무조사 받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그 증여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보고 저도 세금 전문 기자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런 증여 방법은 정말 합법적이면서도 좋은 절세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네. 향후 상승 가치가 높은 자산을 네. 미리 증여해 주는 게 네. 좋은 절세. 그래서 저도 한 4천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서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좀 오래된 아파트 뭐 갭이 별로 안 되는 없어요. 요새는 뭐 한 다 1억 2억씩 다 갭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도 많이 막아놨잖아요. 네. 이런저런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주는 거 중에서 이제 네. 뭐 계좌 은행에다가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세뱃돈을 뭐 넣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증여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왜 학교 등록금 주는 거 이런 것도 증여인지.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비로 네. 주는 거는 증여세에서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교육비, 등록금 네. 받은 것도 이거 다 네. 계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데. 왜냐하면 자녀가 음.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돈을 자금을 주는 거는 비과세가 되는데 다만 교육비라고 해서 생활비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써야 돼요. 써야 비과세가 되는 건데 생활비라고 등록금을 해서 줬는데 걔를 뭐 펀드를 들거나 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증여한 게 네. 교육비라고 줬는데 사실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 차곡차곡 모아놨다. 그럼 이거는 증여로 보는 거죠. 야, 이거 공부 잘해도 문제네. 그건 아닌가? 장학금을 네. 쓰고 네. 그렇죠. 등록금을 장학금을 그게 아마 근데 실비로 장학금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참 모르겠네요. 등록금. 사회 통념상 네. 인정되는 비용 이런 게 또 세법적인 용어가 있던데. 그쵸, 네. 그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네, 그럼 생활비를 줬는데 생활비를 비과세하는 범위가 다 과연 어떤 그러니까. 게 어디까지가 비과세냐? 생활비를 뭐 1억 준 그것도 네, 되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세법에 써 있어서 저희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누구한테 보면 생활비 500만 원도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엄청 큰 금액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회통념이라는 게 케이스별로, 상황별로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렇죠. 규정하기는 어렵고 또 이렇게 축하금이라고 해서 또 할아버지들이 뭐 손주가 입학했다, 뭐 졸업했다라고 이제 축하금도 줄 수 있는데 그 축하금을 준 게 400만 원을 준 거 가지고 증여냐 아니냐라고 이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네. 근데 이 400만 원은 축하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네.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뭐 손주한테 축하금을 4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네. 뭐 차를 샀다든지 몇 천만 원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줬으면 말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예. 차를 사주고 막 이런 것들도. 그렇죠. 다 중요로 볼 수 있죠.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할아버지도 주고 할머니도 네. 주고 외할머니도 주고 이런 게 네. 중복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직계 존속이거든요. 네.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거가 다 모두 합쳐서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 원, 3년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거나 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할 때 기증여가 있냐, 10년 동안 증여를 받은 게 있으냐고 여쭤볼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쭤보면 없다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콕 집어서 여쭤봐야 돼요. 외가도 직계 존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2천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저는 2천도 크지만 이거 우리 애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이런 얘기. 방송을 하고. 그렇죠. 세무조사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네. 증여 관련 좀 전에 구세청 얘기도 하셨는데 네. 실제 그런 사례들 좀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고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 증여세는 수중자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누가 냈느냐를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 그러니까 엄마가 내줬냐? 엄마 내줬냐? 네. 할아버지가 내줬냐? 증여세를 만약에 부모가 증여를 해주면서 또 내줬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실제적으로 수중자가 냈느냐 안 냈느냐를 이제 조사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증여세 절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빚. 네, 빚. 빚을 채무로 이렇게 승계해서 네. 같이 하는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그때 세금을 줄이려고 부담부 증여를 해놓고 채무를 빚을 인수를 받았는데 수중자가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건물을 증여하면서 채무를 같이 승계를 시켰는데 대출을 네. 이 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이런 그렇죠. 조사들도 많이 아버지가 하죠. 이자- 갚아줬느냐? 그쵸. 네. 만약에 갚아줬으면 부담부 증여를 안 보는 거죠. 그건 갚아준 금액만큼 또 다시 증여를 보고 될 수 있는 거고. 세금을 또 이제 그쵸. 추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빌려주지만 네. 내가 우리 아빠 주지만 이거 빌린 거다. 네. 이자 이만큼 매달 줄 거다라고 네. 처음에 시약만 해놓고 네. 나중에 실제로는 안 갚을 수 안 있다는 갚을 수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런 네.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 그러니까 보통 부담부 증여가 이제 은행권 대출이거든요. 은행권 대출이나 아니면 전세보증금 같은 그렇죠. 경우인데 네, 대출 은행권 대출을 끼고 건물을 집을 증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금의 이자를 계속 부모님이 갚는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뭐 저희 뭐 처가 뭐 네. 장모님이나 장모님이 저한테 빌려줬어요. 네. 진짜 빌려준 거예요. 네. 근데 뭐 차용증이 없다. 네. 이런 그렇죠. 경우는 네. 그걸 어떻게 뭐 공증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막 주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용증을 꼭 써야 되나? 네, 네,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모나 뭐 형제는 다 이렇게 특수관계에 들어가거든요, 세법상. 네. 이 특수관계자 간에는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일단 빌린 게 아닌 거로 봐요. 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빌린 거고 갚을 거라면 그 빌렸다라는 근거가 일단은 차용증, 계약서죠. 그다음에 이자를 얼마로 주고받기로 했는지 그런 계약서를 쓰셔야 되고 그러면 사인 간에 가지고 있기만 하면 사실 크게 이제 증빙이 안 되니까 공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군구청에 가셔가지고 확정일자라는 거를 받는 방법으로 그 문서가 그 당시 존재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할 수가 있어요. 확정일자는 그 전세 계약서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고, 네. 그런 것도 할 수 네, 있구나. 왜냐면 이제 공증을 하게 되면 음. 어찌됐든 이제 공증 사무소 가서 하셔야 되면 수수료가 많이 드니까 네.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를 쓰고 사인 간의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날짜에 이 문서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야, 좋다. 네,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공증을 하면 받으시면 더 더 좋지만? 좋죠. 왜냐면은 공증에는 들어가는 내용들,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니까 더 확실한 문서이지만 차용증은 확정일자만 받아두셔도 일단 이 문서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차용증을 안 썼어요. 안 쓰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안 썼는데 뭐 그래 안 쓴 사람이 세무사님을 찾아왔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고 네. 매월 지급한 이자 이자 같은 내역 같은 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뭐 방법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세법은 항상 다 이렇게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이 빌린 거로 추정이 되고 또 원금과 이자를 갚은 내역이 있다 그럼 이제 빌린 걸로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다만 이자를 주더라도 법정 이자를 줘야 돼요. 네. 법정 이자를 주지 않으면 그게 연 4.6%인데 네. 그 4.6%의 이자가 만약에 줘야 될 이자가
연 1,000만 원이 안 되면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지만 네. 그 줘야 될 이자와 준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이 넘으면 그것도 증여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이자를 덜 주는 준 거에 걸로 대해서. 증여한 거다. 그쵸. 근데 이제 그 한도가 생겨가지고 연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또 과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억,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는데 네. 2억 후반 금액, 연 4.6%가 1,000만 원이 되는 금액, 그게 아마 2억 얼마일 텐데 그 금액을 이하로 주면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사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일단 현금 주는 부분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이 몰랐던 부분들도 되게 많네요. 그동안에 저희가 기사를 쓴다고 썼는데 네.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네. 그다음에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10년간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세금이 없고 대신에 이자를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네, 돈을 빌려준다. 돈을 빌려준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준 흔적을 남겨라. 그쵸. 그리고 이자도 제대로 주고 받아라. 그렇죠. 네. 2억이 안 넘는 원금은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네. 뭐 주고 받아라. 네. 이렇게 그리고 차용증을 네. 뭐 공증을 받던지 네. 뭐 확정일자를 네, 받아놓던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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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리 타임이군요. 지금. 억지로 해봤어요. 정리를. 복습을 한번. 네, 예상대로 꿀팁이 많았고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우리 네. 박세무사님하고 또 증여 얘기, 상속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네.